얘들아, 어린 시절에는요, 반대 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줬는데, 애기들이 막 뛰어다녀. 뛰어다닐 때 애기들한테 뛰지 마 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뛰지 마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걸어다녀 라고 얘기해야 돼. 애들이 반대 개념을 인지하지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얘들아, 뭐뭐 하지 마가 아니라 이 반대 개념을 다 떠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걸어다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적인 관계를 점차 나중에 발달 관계에서 배워간다라는 거야. 아기들은요, 논리적인 관계를요, 나중에 발달 관계에서 배워갑니다. 뭐 사이에? 반대 개념 사이에서요. 예를 들었을까요? 즉, 왼쪽 오른쪽이 서로 연관된 개념이라는 걸 몰라요. 오른쪽으로 가지 마! 라는 건 왼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라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커가면서 배운다라는 거야.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어린이에게 있어서요, 얘들아, foreign 같은 거 외국어 이렇게 쓰지 마세요. 모의고사로 쓰이는 단어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는 조금 별개로 쓰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의미 그대로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무엇이다? 반대의 원래는요, is foreign, 낯설다 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단어들과 의미들을 인식합니다 라는 거야. 별개로요. 뭐? 서로서로 분리해서 별개로 인식한다 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즉, 이게 무슨 말이다? 단어 A는 의미 A, 이것만 이해하는 거야.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이지 서로 연결되었다 이런 거를 서로 분리해서 인식을 한다고요. 이제 연관지어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사이에 강조할 거 넣어주시고요. 오직 나중에 되어서야 우리는 이해한다고요. that 이하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서로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는 오직 나중에 되어서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For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가주어 진주어죠.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라는 것은 not clear,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생생한 사례는요, 뭐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언제? 자전거를 탈 때 이런 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얘기한다면요, 그들의 아이들에게 을릴 목적어를 왼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부모님들은요, 종종 보게 될 거라고요. that 이하라는 것을 자리여서 생략이 가능하고요. continue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ing 둘 다 옵니다. 아이가요, 계속해서 곧장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다라는 거야. 왼쪽으로 가지 말라는 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데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다라는 거야. 애들한테 반대 개념이 없으니까요.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이요,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 yes와 no와 같은 논리적 관계에도요. 뭐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처럼 yes와 no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논리적인 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be told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be told는 듣다요. 우리가 들은 거야. 뭐라고 들었어? 손으로 먹지 마.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라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몰랐다고요. what 그리고 expect의 목적어가 빠진 거죠. 우리로부터 엄마 아빠가 손으로 먹지 말래.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친구들이 뭘 기대하는 거지? 라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의 혼란은요, 뭐인지 아닌 것에 대한 건지였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야. 손으로 먹지 말라는 게 그럼 애초에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헷갈리네. 또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먹지 말라는 경우라, 만약에 먹는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먹는 것이지?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야. 손으로 먹지 말라는 건 수저로 먹는다는 건데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얘들아, 부정하고 도치 온 거죠. 문두에 only 부정하고 오면 어떻게? 일반 동사일 때 부정하고 오면 do나 does나 di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여기 어떻게? did 왔으니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여서 그냥 did 써준 거예요. did 왔으니 주어 써줬고 동사 원형 이렇게 병렬 구조로 써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상원이 이해됐어? 졸지 말고 상원이 일어날게. 잠깐 자리에서. 오직 나중에야 only later. 얘들아, 이렇게 강조를 체크할게. only later. 이렇게 하나 묶어줄게. only later. only later 이렇게 묶어주세요. 오직 나중이 되어서야. 갔을 때
지금 무엇이다 얘들아? 오직 나중에 되어서야 우리는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를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이해하기 시작됐다라는 거야. 무엇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손이 아니라 무엇으로 먹어야 합니까? 포크나 스푼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즉 단어와 의미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반대 개념이나 논리적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발달이 진행되면서 왼쪽, 오른쪽, 예, 아니오처럼 단어들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를 점점 파악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왔을 때 곤충의 사회성과 인간의 사회성의 차이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그냥 사회적으로 사회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게 끝입니다. 앞쪽에서 얘들아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주제가 무엇이다 얘들아? 아이들이 나중에 점차 발달 과정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이 됐을까요? 오케이. 말했을 때 이 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얘들아? 그냥 서로의 상호성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누가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곤충은요. 사회성 측정 기준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데 그것들의 행동 패턴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인간의 사회성은요. 사람마다 다르죠. 상황마다도 다르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얘네처럼 본성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길러내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되게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요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아닙니다. 개미라던가 벌이라던가 흰개미는요 put to shame 부끄럽게 합니다 라는 거야. 인류를요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야. 많은 사회성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이야? 얘네들이 지금 어떻다? 사회성 면에서는 조금 더 뛰어나고 압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갔을 때 그래서 보면은 매우 다양한 동족들은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뭐합니까? 그들의 새끼를 돌봐준다라는 거야. 민소리 이해됐을까요? 민소리 졸려? 잠깐 일어날게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일어났을 때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요. 새끼도 서로 돌봐준다라는 거야. 곤충들은요. 그리고 곤충들이요 아주 놀랍도록 사회적인 장소다라는 거야. 곤충 군집이 아주 놀랍도록 사회적인 장소인 반면에 우리라는 건 인간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 인간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우리의 종류는 완벽하게 사회적인 장소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벌들은 항상 지어요. 얘들아 이렇게 육각형을 항상 지는 거야. 벌집이요. 그리고 어떻게 항상 라인 줄 지어서 가고요. 개미들은 그다음에 흰개미들은요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근데 벌들이 세모로 벌집 짓거나 네모나 동그라미로 벌집 짓지 않죠. 이런 패턴들이 항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벌들은 항상 육각형으로 벌집을 짓고요. 줄 지어서 개미들은 가고 흰개미들은 어떻게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이런 곤충에서 나타나는 사회성들은요 뭐합니까? 예측 가능하게 발생합니다 라는 거야. 왜냐면요 그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런 패턴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유전학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요 추진된다고요. 페로몬에 의해서요. 이해됐을까요? 얘네들 예측 가능해 유전학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페로몬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다시 곤충들 사회성 뛰어난데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삽니다. 변화가 없어요. 꿀벌들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벌집은 육각형으로 짓잖아요. 이해됐을까요, 아기들? 그리고 어떻게 예측 가능하게 유전적으로 페로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우리 인간은 조금 더 자유롭죠. 그러니까 사회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덜 유전학적으로 덜 타이트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패턴들은요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이다라는 거야. 사회성이 아니라 다 똑같이 사회성을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룹은요 약간씩 다르게 춤을 춥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안무는요 또 세대를 걸치면서 변화한다라는 게 춤 얘기가 왜 나오지 이게 아니라 얘들아 무슨 내용이다? 춤도 하나의 일부인 거야. 사회성의 일부인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변해요. 다 다르다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변하다 약간씩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얘들아 인간들이 그렇다 그래서 완전 독자적으로 나 누구랑 조화를 이뤄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지만 하지만 여전히 어떤 패턴을 통해서이다 보다 양육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야. 무엇이 아니라 본성이 아니라요. 즉 곤충처럼 얘들아 유전학적으로 페로몬학적으로 이런 거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이 날 어떻게 키워내는지 교육, 경험,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사회성이 더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야. 본능이 아니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즉 무엇이
곤충은요, 사회성 측정 기준에서 인간보다 뛰어나고, 얘들아, 유전학적으로, 페로몬학적으로 어떻게 다 받는 거야.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행동 패턴들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야. 벌집들 수백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육각형으로 벌집 짓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사회적인 패턴들이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이고요. 세대에 걸쳐 변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얘들아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만 단지 본성뿐만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